네,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는 오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전당대회 대미를 장식합니다. 전당대회를 쇼처럼 치르겠다는 트럼프의 이 공언 때문인지 끝까지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네, 보도국 백나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. 나흘간의 전당대회 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트럼프의 수락 연설만 남았죠.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쯤에,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입니다. 네. 그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이어지는데요. 이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일종의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. 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가 이제 당의 분열, 경선 과정에서 공화당이 상당 부분 이제 분열상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분열을 좀 이제 통합하고 그리고 정권 탈환을 위해서 당이 다 같이 노력하자 이런 호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이 그동안 트럼프가 한국 같은 동맹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해왔는데 그 수락연설에서 그 동맹국,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지 그런 부분이 좀 더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트럼프에 앞서서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찬조 연설을 하잖아요. 근데 이방카 별명이 트럼프의 비밀병기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요. 네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명이 비밀병기일 정도로 그 장녀 이방카가 트럼프의 정말 최측근이자 정말 가장 강력한 실세예요. 그 오늘 트럼프가 수락연설을 하기 직전에 장녀 이방카가 그 찬조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. 주제는 양성평등입니다. 이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.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아버지 트럼프가 그 여성 차별적인 언행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장녀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강조하는 찬조 연설을 하면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잡음들을 좀 봉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오늘 이 무대에서 찬조 연설을 하게 되면 그 이방카가 정말 정치계에서 샛별로 떠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사실은 이 이방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좌충우돌하고 여기저기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와중에서 그 옆에서 뛰어난 언변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그 완충제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. 그리고 이 이방카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의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 그 명문대를 나오고 모델 일도 하면서 그 외모도 굉장히 수려해서 그 여태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. 근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트럼프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 굉장히 고위직이죠. 갑자기 경질되는 일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사건 배후에 이방카가 있었던 거 아니냐. 이 장녀가 이런 경질을 모두 기획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앞선 그 전화 연결에서도 같이 화면으로 봤었는데 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양심 투표를 하라 이렇게 또 말을 했더라고요. 원래 무대에 올라가서 그 예상되는 얘기들은 여러분 트럼프를 지지해 주십시오. 이 트럼프가 우리 공화당의 명실상부한 대선 후보입니다. 라고 얘기하는 게 모두의 예상이죠. 그리고 사실 이 테드 크루즈가 경선 당시에 2위를 달렸는데 트럼프 다음으로 2위를 달렸는데요. 테드 크루즈가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트럼프를 지지해 주느냐가 이 전대에서 최대 관심사였어요. 그런데 무대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다들 지지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올라와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 양심에 따라 투표하십시오.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트럼프는 우리의 대표적인 그 대선 후보라고 할 수는 없다. 우리 공화당에서 이런 대선 후보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로도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왜 테드 크루즈가 이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올라와서 했을까? 그 얘기를 한 순간에 그 전당대회장에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야유가 쏟아졌거든요. 그 자리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할 자리는 아니고 그리고 다들 평가들도 야 정말 공화당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분열했느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테드 크루즈는 사실 4년 뒤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 일단은 트럼프에게 패배했지만 4년 뒤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테니까요. 그 뒤를 내다보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. 트럼프와 이 크루즈는 정말 완전히 앙숙이 됐어요. 처음에 그 이 크루즈 진영에서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가 모델 출신인데요. 그 누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공격에 나섰거든요.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도 크루즈 아내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라면서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된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
양심 투표를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아주 그 나쁜 사이를 이렇게 분열하는 와중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. 네, 아까 잠깐 언급됐었던 부인 멜라니아 또 표절 시비가 좀 붙었었잖아요. 이 연설 표절에 관련해서 연설문 작성자가 사과를 했다고요? 네, 그 연설문 작성자가 그 연설문을 작성하기 전에 그 멜라니아랑 통화를 했대요. 통화를 하면서 그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이제 베낀 의혹이 불거진 건데 그 통화를 하면서 미셸 오바마의 연설 얘기를 실제로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최종 연설에서 그 문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표절의 의혹이 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 작성자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. 근데 이 표절이라는 문제는 사실 연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반사로 일어납니다. 이 멜라니아뿐만이 아니라 8년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도 그 표절 논란에 휩싸였어요. 당시에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.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밖에 없다.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그대로 한 거죠. 이게 발각돼가지고 약간 망신을 사기도 했고요. 이런 이 표절 사례들은 사실 연설 상황에서는 늘 벌어지는 좀 다반사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는 이렇게 끝날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를 것 같아요. 네, 그 민주당 역시 나흘간 전당대회를 합니다. 필라델피아에서 하는데요. 필라델피아는 잘 아시다시피 1800년에 워싱턴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산실로 불리던 그러니까 미국의 첫 수도였죠.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. 공화당하고 이제 차별점이 있다면 이제 민주당의 거물급들이 총출동합니다. 첫날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, 그 힐러리와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출격해서 이제 지지 연설을 하고요. 사흘째에는 버락 오바마 현직 대통령과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나가서 찬조 연설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날 물론 이제 남편 빌 클린턴과 그리고 뭐 딸 첼시 같은 경우는 다 나와서 찬조 연설을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나와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에 비해서는 민주당은 훨씬 좀 단합된 상태로 거물급 인사를 총출동시켜서 이제 전당대회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. 네, 좀 공화당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그 이후의 대선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죠. 네,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끝나서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명실상부한 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는 정말 본선 링에 트럼프도 힐러리도 올라가는 겁니다. 이제는 11월 8일까지 대선까지 한 석 달 정도 남은 그 기간 동안 총력전을 펼쳐서 정말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. 그 분수령이라고 할 만한 길목이 9월 26일 날 있는 첫 TV 토론입니다. 이 트럼프와 힐러리가 사실 같은 장소에서 만날 일이 없잖아요. 각자 이제 유세를 하고 이제 지지를 호소하다가 한 무대에서 만나서 이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는 게 이제 첫 TV 토론이에요. 이때 전국 유권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고 이런 공방들이 오고 갈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힐러리도 트럼프도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그 TV 토론회에서 이 비호감도를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그 10월 달에 두 차례의 TV 토론이 더 있습니다. 이렇게 TV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세를 통해서 그 지지를 호소하다 하고 나서 11월 8일에 이제 비로소 대선 그 투표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누구인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석 달 동안은 미국의 아주 뜨거운 정치 레이스의 한복판으로 밀려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군요. 네, 미 대선과 관련해서 보도국 백나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습니다.